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세 번째 이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헌법재판소가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평의를 거치고 있는데, 근데 송 변호사님 이게 지금 구속 취소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어떤 논의와 연결고리가 있습니까?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죠. 네.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속 취소 결정 후반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은 헌재에는 지금 공수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하니 뭐 증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없어서 네. 아마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져요. 다만 평의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지금 중앙지법 형사 25부가 내놓은 그 결정을 보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절차적으로는 털끝만큼의 시비거리도 남기지 않겠다. 네네.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공수처의 수사권, 특히 뭐 인기 절차의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니 이것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즉 절차적으로 시비거리를 없애서 그러면은 결론이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하게 하겠다. 이게 지금 재판부의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은 헌재도 이런 결정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바는 있을 수 있어요. 즉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결정문에 담을 거냐입니다. 사실관계.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이 가장 광범위하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. 혹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뭐 정치인 체포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시가 하달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디테일한 쟁점들까지 들어가면은 8명의 재판관이 혹시 합의가 안 되는 지점도 있을 네. 겁니다.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부분까지로 자를 건가? 그리고 나머지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. 라고 정리를 할 건가? 그건 이제 형사재판의 영역이니까요.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8명의 재판관들 간에 상당히 의견 교환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 상황에서 중앙지법에서 지금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탄핵 심판의 과정 내내 그 완화된 전문 법칙에 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신문조서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쓸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마당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서 이걸 증거로 쓰는 것은 온당하냐라고 하니까 헌재가 우리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렇게 했고 2020년 이후에도 뭐 안동환 검사 탄핵 사건,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도 다 그렇게 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다만 이게 이제 법률의 근거는 좀 약합니다.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 법에 가면은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것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걸 이제 헌재 해석에 맡긴다는 거예요. 그 해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확실한 증거만 사용해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위를 더 좁히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. 앞으로의 평의 과정에서. 그러면은 이 금요일에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평의했던 것과 약간 좀 국면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평의 및 결정문 작성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관측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석이 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. 우리 지호님 촉은 어떻습니까? 제가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귀동냥에서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입수한 정보는 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게 일단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먼저 하고 네. 사실관계 비상계엄의 날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해갖고 이런 것들을 그 팩트로 놓고 이제 판단을 해보자 하는 건데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시나리오별 그 시나리오별이라는 거는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선고 문안을 작성한다는 거죠. 네네. 근데 지난주까지 사실관계 확정이 아직 덜 됐다. 유력한 취지입니까? 뭐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제 촉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사실관계 확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네. 뭐 이런 거고 그렇다면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구속 취소까지 돼버린 거거든요.
구속 취소까지 된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빨라야 14일. 근데 14일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거를 그래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 선고 동시에 하는 건 말도 안 된다. 네. 한덕수 당장 그 직무복귀 시켜놓고 대통령 거는 충분한 뭐 변론 제기라든가 뭘 해가지고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고. 그러니까 요번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일 시작되는 주 여기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께 될 정도지 대통령 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3월 셋째 주가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은 3월 넷째 주에 될 가능성도 있다. 그러면 저기 뭐야 이재명하고 겹치는데? 이재명이 26일이잖아요. 그렇죠. 항소심이.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 27일 또 그 다음 날 28일 뭐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까지 있더라고요. 제 주변에. 그거는 뭐 국민의 뭐 이쪽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. 이재명 되고 난 다음에 뭐 된다. 뭐 이런 그렇죠. 거는. 그죠? 그게 이제 헌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뭐 시나리오 같습니다. 예. 근데 뭐 저희들이 이게 헌재라는 조직은 참 알기 어렵습니다. 저도 헌재를 이렇게 오래 이제 취재를 했는데 참 여기가요. 이 재판관들만 딱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 전화도 안 받습니다. 이게 안 받고 뭐 일체 뭐 자기들 부인들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그래요.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새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다 시키기 때문에 그 잘못 취재하면 엉뚱한 결과 나와요. 그 뭐냐면 야 기각될 거에 대비해서는 써봐. 재판관들한테 연구관들한테 야 인용될 거 써봐. 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거 기각인가라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가 쓴 취재 비사가 네.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게 있었다잖아요. 네네네. 5대3으로 기각될 거다. 맞아요. 저도 그래서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도 기획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안 맞았다라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띄웠습니다. 네. 조선일보가. 네, 뭐 현재 결과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요.